트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전기 리그 개막은 4월 2일이었고요. 4월 2일. 예. 그리고 이제 그 82년도에 보면은 첫 게임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그 게임 하나만 있거든요. MBC 삼성전 하나만 있는데 이제 이 해도 마찬가지로 첫 게임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MBC 오비전만 했고, 근데 이제 84년도부터는 개막전에 모든 게임 4게임씩 3게임씩 다 시작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83년도까지는 한 게임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장호연 선수가 오비에서 네.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개막전을 한 거죠. 네, 개막전 네. 데뷔전 선발에서 완봉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장호연 선수가 이후로도 쭉 이제 오비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개막전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개막전에 유독 강한. 그리고 88년도에는 특히 이제 노이트 노런을 롯데 상대로 정말요? 개막전에서요? 달성을 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해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3년 그 개막전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대화 선수가 역도 3런 홈런을 때려가지고 그랬는데, 이 선수가 또 약간 3점 홈런의 사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데뷔 시즌 83년에도 개막전에 3런을 때리고, 또 은퇴 시즌 97년에도 개막전에 3런을 때리면서 그런 또 개막전에 3점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대단한 한대화 선수네요. 네. 4월에 이제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제 82년도에 산미가 말씀드린 엄청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명구 선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진짜 확 올라가서 선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순위상으로는 혜태가 1등, 그다음에 산미가 승차 없이 2등으로 4월이 마무리가 되고요. 상대 전적으로 아마 승률이 조금 차이 나지 않았을까요? 제 승률이 생각에. 좀 차이 나서. 그랬을 것 같고, 이제 경기 중에서는 4월 12일에 산미 오비전에서 이제 장명무 선수가 연장 13회를 완투를 하고 11대 5로 승리를 하는데, 13회까지 완투요? 네. 근데 장명무 선수가 그래서 이제 이 해에 연장전 완투를 한 경기를 전부 승리를 하는 7전승을 하는데, 이제 그 서막이 됐던 경기가 이 경기였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감독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4월부터 바뀝니다. 아니, 네. 4월 2일 날 개막을 했는데 그렇죠. 4월에 바뀌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심지어 한 팀도 아니고 두 팀이 바뀌는데, 이제 먼저 바뀐 게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네. 삼성의 서영무 감독이 이제 82년부터 지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오프 시즌 동안에 삼성에서 이제 이충남 씨라는 분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데려옵니다. 코치로, 조감독으로 데려오는데, 네. 삼성에서 이제 이충남 씨를 그 감독감으로 쓰려는 약간 보관을 가지고 데려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간 좀 서영무 감독을 좀 쳐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려 4승 1무 4패라는 안 좋은 기록을 남기고 4승 1무 4패라는 참혹한 성적을 남기는 바람에 이제 4월 19일에 9일에 갑자기 결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감독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중간에 딜이 돼서 이충남 조감독이 경기 내 작전 지휘를 하고, 서영무 감독은 뭐 행정을 해라. 아니,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내가 책임제같이 무슨. 그렇죠. 좀 웃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며칠 해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일단 원상복귀를 잠깐 시켜요. 시키다가 결국은 5월 28일부터 다시 서영무 감독 완전 사라지고 이충남 감독 체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4월에는 어쨌든 1차적으로 잠깐 또 이충남 조감독 체제로 갔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삼성이 그래서 이해 성적이 별로 막 썩 좋게 끝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지휘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C가 백인천 감독이 4연패를 하고 나서 극비 휴가를 갑니다. 극비 휴가요? 네. 좋은 의미의 휴가인가요? 뭐 아무튼 일신상에 뭐 문제가 있어서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 복귀를 못합니다. 복귀를 못하고 알고 보니까 또 무슨 그 간통 문제가 있었죠. 치정 문제로 인해서. 치정 문제가 있어서 또 뭐 그런저런 게 있어서 결국은 또 후기에 3미로 또 옮겨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4월은 상당히 또 혼란 속에 일단 마치게 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4월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도 바뀌고. 그렇죠. 이제 5월에 오면 이제 산미가 좀 더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5월 26일에 이제 산미 혜태 맞대결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장명구 선수가 또 연장전 승리를 거두면서 산미가 1.5게임 차로 앞서가고요. 그래서 5월 종료 시점에서 산미 1등, 혜태가 1.5게임 차이로 2등. 그 와중에 하나 또 말씀드릴 만한 경기는 이제
5월 17일에 이제 MBC에 이제 조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제 조호 선수. 예, 이 선수가 있었는데 그 9회 말에 투아웃에서 대주자로 나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날 경기에 출전이 안 되는 선수로 등록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부정 선수로 어필이 돼서 그 선수를 아웃 처리를 해버리면서 경기가 특이하게 아웃 처리를 해버리면서 이제 결과 경기는 끝납니다. 되게 옛날이라 가능한 뭐 이야기네요.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기가 이제 최동원 선수의 첫 승 경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예. 최동원 선수의 첫 승 경기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MBC 롯데전이잖아요. 네. 네. 또 전통의 엘골라시코, 아. 엘론라시코가 엘롯 아시죠? 엘롯 나시코. 엘롯 나시코 엘롯 나시코. 유명한 네. 네. 법이죠. 이게 이제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리그 시작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매치였다. 또 이런 혼란의 이런 일단 이제 그렇게 하고 6월로 들어왔는데 이제 6월 1일에 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이때 이제 산미 감독이 이제 김진영 감독님이 이제 3월 3일 새로 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영 감독님이 이제 경기 중에 심판한테 조금 과격하게 어필을 하시다가 네. 이제 폭행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경기 중에 그렇죠. 경기 중에 근데 사실 뭐 폭행이라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폭행, 이단여차기를 하시다가 그물에 저지당해가지고 이제 그물에 막힌 이단여차기를 하시다가 어쨌든 그게 좀 과격한 그렇죠. 어필을 하셨군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같으면 뭐 잡혀갈 건 아닌데 그냥 좀 하필 높은 분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방송하는. 아이고. 또 서슬퍼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잡혀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산미가 좀 동력을 좀 잃어요. 산미가 한참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쉽게 됐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감독 대행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 감독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강제로 또 바뀐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잘하는데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혜태랑 3연전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3연패를 하면서 순위가 뒤집히게 되고 이제 그 뒤로 그 차이를 못 따라잡고 결국은 이제 6월 전기리그를 혜태한테 3.5게임 차로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이제 아까 심판한테 난동을 부려서 이제 구속을 당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혜태 감독인 김웅용 감독도 원래 또 그런 강한 어필로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6월 14일에 이제 김웅용 감독도 그때 이제 그 오비 경기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3루 쪽 그러니까 좌익수 네. 쪽 그 홈런 타구를 페어 파울 판정을 한번 번복을 해요 심판이. 번복을 해서 이제 혜태한테 불리하게 돼버렸는데 결국 혜태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심판실에서 난동을 이제 또 부렸어요. 근데 과격하게 그거는 어필을 높은 분들이 못 봤어요. 하셨- 그래서 김웅영 감독은 구속이 안 됐고 그 이후로 경기를 나올 수가 있었고 이제 김진현 감독은 그게 이제 안 돼서 하필. 구속이 되고 이제 근데 카메라에 잡히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안 걸려야 된다.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MBC 감독이 그래서 이제 백인천 감독에서 최종적으로 감독 대행을 2명을 거쳐서 두 명의 감독 유백만 감독 대행 그 다음에 또 한동아 감독 대행을 2명 거치고 김동엽 정식 감독으로 바뀌고요. 그 유백만 감독 대행은 지금 생각하면 요즘 이상한데 MBC에서 감독 대행하다가 바로 그 시즌 중에 삼성의 투수 코치로 가버려요. 네? 시즌 중에 다른 팀의 투수 코치로요? 그 시절이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뭐 혜태가 그리고 전기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듣다 보면 항상 놀라는 게 그 시절엔 그게 가능했구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절. 네, 되게 또 독특한 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독님이 계속 바뀌고 또 감독님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그렇죠. 있었던 전기. 그리고 저희가 놀란 점은 그 1할 때 승률이었던 산미가 어떻게 그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순위 싸움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는지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게 정말 장명구 선수의 힘이다. 열일한 그렇죠. 그거밖에 없다 하드 사실상. 캐리. 그거랑 이제 이모균 선수 그렇죠. 이제 김진우 선수 이제 같은 뭐 어쨌든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들어온 선수들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장명구 선수가 워낙 하드 캐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끌고 간 거죠. 원년에 다른 팀들은 국가대표 차출이 됐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노장 선수라던가 네. 그런 대표팀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 산미는 다 끌고 간 거죠. 그 선수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지금도 약간 외국인 선수만 잘 데려오면은 순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제1교포 선수로 치환해 보면은 사실 강명구 선수는 거의 이제 외국인 2명 데려왔다. 두 명 그 두 명 정도로- 옷을 2명 데려왔다. 거의 사실 2명 이상 했죠. 2명 이상 했죠. 2명 이상 했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신인 선수들의 활약상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아까- 뭐 워낙 네. 레전드급들이 다 데뷔를 한 시즌이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제일 유명한 선수인 이제 최동원, 김시진 선수 두 명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동원 선수는 시즌 첫 경기 4월 3일에 이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이제 선발로 나온 건 아니고 중간 개투로 예, 중간 개투로 나왔고 그것도 이제 경기가 좀 넘어가고 나왔어요. 넘어갔다는 얘기는 한 5점인가 주고 나서 나왔고 그러니까 앞에서 선발에 5점 주고 나왔고 그래서 4회 초 투아웃에 등판을 해서 2.1이닝 동안 그 이자책 하고 홈런 하나 맞았고요. 홈런 하나 맞고 예, 맞았고 그래서 뭐 사실 시작이 썩 좋지는 네, 못했고 호된 뭐 신고식 네 신고식이었네요. 이게 또 약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데뷔전 한 경기가 이제 장명구 선수가 같이 선발을 나왔어요. 그때 장명구 선수 선발 나온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최동원 선수가 90년도에 삼성을 갔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박동희 선수라고 이제 롯데에 또 유명한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데뷔전 선발이 또 최동원 선수가 삼성에 선발을 나온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최동원 선수 선발 나왔을 때는 삼성 선발로 나와서 1.1인 3실점하고 내려갔고 네. 박동희 선수는 제가 기억 6회부터 나와서 아마 10K를 잡고 이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게 있었고요. 이제 네. 그리고 김시진 선수는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제대가 조금 날짜가 밀려가지고 바로 이제 시즌 개막하면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조금 딜레이가 약간 있었군요. 밀렸어요. 4월 27일에 제대를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5월 5일에 대구전에 선발 등판을 하면서 데뷔를 할 예정이었는데 어린이날에 예, 딱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시범 등판을 5월 3일에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2대1로 뒤진 8회에 등판을 했다가 또 2점 주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1.2이닝 2자책으로 역시나 썩 좋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던지고 이제 5월 5일에 또 선발을 나와요. 나와가지고 7인 3실점 하고 잘 내려갔는데 7대 3에서 내려갔는데 이제 9회에 성낙수 선수가 투런을 2개 맞으면서 또 이제 아이고 승투를 역전을 날리고 당해가지고 팀은 이겼습니다. 8대 7로 10회 만에 진짜. 끝내기로 이겼고요. 어쨌든 뭐 최동원, 김시진 둘 다 뭐 이렇게 시작은 좋지는 못했다. 되게 유명한 레전드 두 분인데 데뷔전은 되게 호되게 치르셨네요. 그렇죠. 그 시작이 좋았던 건 장호연 선수 시작이 좋았네요. 장원 선수 시작이 좋았고. 아, 그 레전드 중에 좀 좋아하던 선수는 이제 송진우 선수. 이제 송진우 선수도 아마 그게 이제 데뷔전 완봉. 와 데뷔전 완봉이요? 예, 이런 또 유명한 롯데전이죠. 예. 롯데전. 데뷔전 완봉이 아마 그때 이후로 마지막으로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없는 기록. 이렇게 전기 리그를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기와 후기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올스타전이라든지. 네, 올스타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때도 올스타전은 3경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원래 3차전까지 해야 되는데 1차전에 이제 서군이 2대1로 승리를 합니다. 이제 서군에 이제 김성원 선수가 2타수 2안타 해서 타점 하나 올렸는데 그게 결승 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2차전이 우천으로 취소가 됩니다. 우치. 네. 그래서 이제 그냥 3차전이 2차전이 된 거죠. 이제 2차전을 했는데 이제 잠실에서 열렸는데 동군이 5대1로 승리를 합니다.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식 선수가 당시 오비 1루수였는데 이 선수가 당시 최다 득표를 받은 선수인데 올스타 이 선수가 결승 희생플라이를 날리면서 미스터 올스타에 등극하게 됩니다. 선수의 인기 비결은 뭐였나요? 선수가 이제 학다리라고 해서 학다리? 네 다리를 쭉 찢어가지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은 약간 최지만 선수 같은 느낌으로 다리를 쭉 찢어서 이제 포구를 하는 모습 그걸 이제 많은 당시 국민학생이죠. 많은 국민학생들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니까 네,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신기하네요. 또 오비 자체가 좀 또 강팀이고 해서 인기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올스타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냥 뭐 당시에는 이제 뭐 편지 막 이런 걸로 보냈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관제엽서로 해가지고 엽서. 이제 신문에 뭐 이 여기를 뭐
올스타 선수를 적어서 보내시오. 며칠 뭐까지 이제 소인까지 인정해드립니다. 아니면 경기장에 가서 이제 맞아요. 옛날엔 경기장에서 그쵸. 직접 투표하는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해보신 적 없어요 혹시? 저는 해본 적은 세대 차이가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네. 예전에는 어플로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수근부터 쭉 네, 이렇게 제가 한 OMR 있었고 네. 또 자기 선수 손으로 쓸 수도 있었고 손으로 쓸 수도 있었고. 그런 추억이 또 있으시군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또 아무튼 뭐 그런 네. 게 있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올스타가 우천으로 연기가 된 건 있었어도 아예 취소가 된 거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또 취소된 경기는 취소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때 또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 해태 원년 홈런왕이었던 김봉현 선수가 네. 올스타전 전날이죠. 전날에 이제 이제 친구랑 부부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동승자분도 돌아가시고 김봉현 선수도 아이고. 그때 막 당시 신문 기사로는 중태에 빠졌다. 큰 사고였네요. 네. 그래가지고 선수가 막 좀 꼬매가지고 그래서 당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코스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 흉터를 네. 가지는. 그래서 이제 김봉현 선수가 원래는 올스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는데 이제 못 나가잖아요. 네. 지금 제 몸 하나 건설할 수 없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종도 선수가 대체 선수로 이종도 뽑히게 선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최다 득표자가 미스터 올스타 되는 경우도 이제 거의 드문 경우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마 그때 홍성훈 선수였나? 네, 2010년 네. 홍성 선수가 최다 최다 득표 득표하고 미스터 올스타도 미스터 하고 올스타 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제1교포 선수들을 이렇게 오면서 2군에 있던 선수들도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희는 2군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군 창설된 게 이제 83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7월 5일에 제가 기사상으로는 산미가 제일 먼저 창단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2군을 산미에서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7월 7일에 이제 오비가 선수 8명을 2군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뭐 부상 선수랑 이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때 2군은 이제 만들긴 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막 경기를 하고 훈련하는 2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당장 뛰기 어려운 선수들 상비군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해놓은 정도고 일단 한 한 경기 치르기도 힘든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다 8명 뭐 한 10명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죠. 뭐 그랬기도 했고 이제 산미는 특히 이제 그때 또 후기부터 백인천 감독이 이제 MBC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선수로서의 산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인천 감독이랑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이제 이재환 코치라는 분이 같이 있는데 이제 좀 껄끄러우니까 그분을 또 2군 감독으로 보내게 되는데 좀 그분을 자리 만들어서 보내기 위해서 같이 좀 만든 책상 뺀 거죠. 것도 책상을 그쪽으로 옮긴 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차이를 느끼는 게 오비는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2군에 대해서 뭐 이천구장도 있고 이렇게 막 지원을 하는데 산미는 당장 85년도에 그 구단주 인터뷰를 보면은 2군을 줄여서 뭔가 내실화를 깨야겠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내실화를 깨야겠다. 2군을 없애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막 아무튼 84년도까지도 어쨌든 뭐 부실해요. 그래서 산미는 뭐 크게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제 생각엔 좀 어렵다. 뭐 그런데 어쨌든 처음 만든 거는 산미는 맞다. 2군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의 우리 퓨처스 리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일단은 그 리그라는 게 정식으로 돌아오는 게 90년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상비군 느낌의 2군. 그렇죠. 네. 그나마 지금처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오비였고 나머지 팀들은 약간 자리 만들기 그 자리 어떠한 만들기. 어떤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서 거나 남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뭐 이런 그런 2군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기와 중간의 이슈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후기로 넘어갈 텐데요. 후기 리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